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볼 건데요. 오늘 좋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진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전혀 문제 없다. 제가 매일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뭐죠? 이 삼성전자 이게 차트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삼성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업황을 보시라고 이제 매번 말씀드려요. 지금 어제 미국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좀 나와준 거고요. 이 미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으시다면 삼성전자 전혀 걱정 없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망을 아신다면 지금이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만 이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공부를 해서 업황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신다면 모두 다 기회라는 거 모두 아실 거예요.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결국 이런 하락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얼만큼의 업황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도 자세히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삼성전자 전혀 문제 없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까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은 이제는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힘들어할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적어주시고, 제가 이런 것들을 요청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참여 점수가 반영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추천을 해주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삼성전자 여전히 상승 여력이 강하구나, 26년에도 강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부분을 아신다라면 절대 이런 구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많은 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댓글창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요거죠. 셧다운은 끝났지만 문제가 많다라고 해요. 일단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일단 셧다운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반영이 됐죠. 하락장이었던 미장이 순간적으로 반등은 나왔습니다. 셧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하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거죠. 금리 인하. 12월 달에 마지막 올해 금리 인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실업 지표죠. 이제 고용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고용률이 악화된다라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 우려가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꼭 11월에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 많이 제가 보여드렸죠. 이 폴리마켓이라는 미국의 베팅 사이트인데, 아마 제 영상 계속 봐주신 분들이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25bps가 0.25%에 대한 하락을 예상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요 한 1, 2주 전만 해도 70%가 넘었죠. 한 3주 전에는요 90%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 없음, 동결이죠. 동결이 한 10% 미만이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거의 50% 정도로 증가를 했죠. 자, 요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이 좀 강하게 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12월 달에 안 할 수도 있는 건 맞는데 26년이 넘어가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트럼프가 강력하게 원하죠.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정확한 월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후임자가 누가 될까요? 트럼프가 밀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결국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결국 소위 말해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죠. 매파가요, 금리 인하를 이제 반대하는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비둘기파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거든요. 이 비둘기파 쪽 사람을 선임하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충격이 올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미국 시장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요게 RSI 보조지표입니다. 보통 제 종목에서는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데 지수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건데, 이 과매수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소위 말해 과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실제로 원웨이로 올라가는 요 구간,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빨간색 지표가 뜨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요.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가라는 게요, 이렇게 원웨이로 방향성은 정해져도 흐름 자체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조정을 주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과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잠시 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은 12월에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할 확률은 이 폴리마켓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26년이 됐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증시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뭐가 있죠? AI 거품론이 있죠.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풀어드릴 건데, 이 AI 거품론도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포인트는 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동결될 수도 있다. 요것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해줬다. 플러스 AI 거품론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뒤에서 좀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수급 자체가 좀 안 좋았죠. 제 개인적인 예상은 어쨌든 셧다운이 종료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이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살짝 반등의 흐름으로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했죠. 실제로 이 옵션 만기를 제외한 그 전에는 계속해서 수급이 연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였어요. 특히 제가 하이닉스랑 좀 비교를 많이 해드렸죠. 실제로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요게 하이닉스 수급이고요. 요거는 삼성전자 수급이에요. 자, 외국인 현황을 한번 봐보세요. 자, 하이닉스는요, 지금 이틀 빼고 올 매도입니다. 자, 근데 외국인의 삼성전자 수급은 최근에 확실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매도 횟수도 꽤 있는 편이지만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양호하죠. 왜 그렇죠? 제가 요거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가 사실상 시장에 HBM 독점 공급이었죠. 어디에? 엔비디아에. 근데 삼성전자 HBM이 이제는 엔비디아에 납품 시작을 하죠. HBM4 같은 경우가 사실 삼성전자의 주력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해줄 거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은 내년 3분기 정도 예상을 하죠. 근데 이때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AMD도 시작이 됩니다. 뭐가? HBM4가 들어가는 GPU를 양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삼성전자가 더 높죠.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기존에는요, HBM을 사실 하이닉스가 어디다가? 엔비디아에다가 독점 공급을 해줬죠. 근데 이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통상 계약 체결을 할 때요,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 단위로 진행을 했죠. 이거 왜 이랬을까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이제는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물량을 사실상 뺏어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실제로 증시 상승만 보더라도요, 주가죠. 자,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 한 15만원 구간에서 60만원이 넘게 갔습니다. 4배 갔죠, 4배. 사실 4배가 넘어요. 저점 대비. 삼성전자는요, 사실 저점 대비 얼마 안 갔어요. 100% 갔죠. 2배밖에 못 갔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나 규모 자체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많이 간 거지만, 사실 내년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더 크다. 왜 그렇죠? D램하고 SSD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HBM에 대한 매출이 삼성전자는 아직 반영이 많이 안 됐죠. 하이닉스는 HBM 매출이 이미 반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의 파일을 삼성전자가 가져오기 시작을 하고, 삼성전자는 아직 HBM에 대한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1분기 때부터는 상승을 하기 시작할 거고, 내년 3분기 때부터는 피크를 치죠. 물론 그 이후에도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 상승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하이닉스도 이미 내년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라고 하죠. 26년 매출 이미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가 무려 100만 원까지 제시가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 못지 않습니다. 분명히 앞으로의 매출 기대감은 삼성전자가 더 크다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이제 HBM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D램과 SSD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죠. 자,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D램 공급 부족 심화, 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11월 14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전히 레거시 반도체, D램, SSD 이거에 대한 수요는 끝없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목표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거죠. 왜 그렇죠? 사실 HBM을 만들 수 있는 빅테크들,
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중에서요, 사실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낮죠. 1등, 2등이 삼성, 하이닉스예요. 근데 마이크론이 목표 주가 상향된다. 업황이 그만큼 좋다라는 증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매일 보여드리는 거 아실 거예요. 계속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디램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죠. 자, 네이버에서요, 실제로 요거 DDR5 한번 검색하시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12개월 단위로 한번 봐볼게요. 실제로요, 자, 25년 3월에는 7만 원이 안 했어요. 69,400원. 뭐가요? 삼성전자 DDR5 16기가가 7만 원이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최저가거든요. 11월 14일의 최저가 21만 2천 원입니다. 3배죠. 3배가 넘게 갔어요. 심지어 최근으로 봐볼까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월 21일, 대략 한 20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0만 원이 안 했던 디램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2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게 실제 현 상황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디램 가격 오르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체감도 안 되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 개인이 살 수 있는 DDR5 램이죠. 16기가. 자, 불과 20일 전에 10만 원도 안 했다. 근데 지금은 21만 원이 넘는다. 20일 사이에 100%가 넘게 올라갔죠. 느낌 오시죠? 여전히 삼성전자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은 업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디램과 SSD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닙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때문에 안 좋죠? 자, 12월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발생을 했다. 동결로도 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업황은 여전히 좋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요 내용 아신다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회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면 꼭 제가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좋아요까지도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 어쨌든 조정은 나왔습니다. 예, 아쉽지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잠깐이나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선물 하나 가져왔죠.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뭐죠? 종목이죠. 제가 요거 단기적으로 좀 폭발적인 상승, 아마 제대로 걸리면 500%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 눈치채셨나요?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도요, 무상증자 진행하고 점상, 예, 3연속 점상 가고 단기 330% 갔죠. 보통 기본적으로 무상증자 자체가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이 공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왜 무상증자를 언급했냐면요,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무상증자 진행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 이게 테마로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테마로 가면요, 1000% 이상도 가는 경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기류를 느껴서 좀 가져와 봤고, 실제로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럴 때 뭐가 등장하죠? 예, 테마성 종목들이 날뛰기 시작하죠. 자,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무상증자 종목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무상증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하고 있는지 요거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텔콘 RF 제약 확인하셨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하고 단기 300% 갔어요. 자, D&D 파마텍 얘 유명하죠? 얘도 단기 100%가 넘게 갔습니다. 뭘로? 무상증자로. 자, PNS 로보틱스 얘도 어마어마하게 갔죠. 저점 대비 7,000원에서 14,000원 넘게 갔습니다. 100% 넘죠. 자, G2G 바이오도 5만원짜리가 10만원이 넘게 갔어요. 얘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자, 이렇게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테마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간 종목이 실제로 있어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 딱 봐도 강하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점상, 상한가 6연상을 갔습니다. 뭘로? 무상증자로. 이때 무증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얘가 거의 대장 역할을 했죠. 단기 1300% 갔습니다. 제가 말했죠. 테마로 가면 1000% 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상증자 예상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자, 무상증자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돈을 잘 번다라는 얘기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정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상증자가 있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 결국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자, 그러면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하이닉스 유보율 한번 봐볼까요? 자, 하이닉스 유보율. 대략 2,000%가 좀 안 돼요. 사실 대기업 치고는 약한데, 자, 현대차 유보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유보율. 얘는 대략 한 7,200%. 나름 강하긴 한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유보율이 무려 현대차의 10배가 넘어요. 7만 프로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자, 차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세력주 좋아하시는 분들 딱 감 오실 거예요. 자, 주가 상승해줄 때 거래량이 동반했죠. 자, 이런 거래량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갭을 시작했고요. 차트 흐름상 요 구간 이거 왜 고가노를 해줬을까요? 자, 개인들 자리 준 거예요. 일부러 진입하라고. 당연히 이때 진입한 사람들 신고가 노리고 진입했을 텐데 아니죠. 예, 세력들이 절대로 수익 안 줍니다. 일부러 주가 떨구고 이때 툼에 나올 때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때 자리 주죠. 요때 안 털린 개인들 나가라고 자리 준 거고요. 이때 만약에 버틴 개인들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나오죠. 왜 그렇죠? 자, 이 기간 동안 또 물려야 한다는 공포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 치죠. 자, 박스 쳤다가 무조건 매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래량을 통해 우리는 세력이 매집했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세력들이요,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매집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부분 이 구간에서 매집이 완료됐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조만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재료입니다. 재료가 등장한다라면 세력들이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재료가 등장하면요, 이런 강한 상승 캔들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매수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기들 돈 안 쓰고도 주가가 올라가요.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은 엑시트를 하는 게 세력주의 패턴이죠. 자, 이때는 세력들이 해주는 게 요 밑에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을 한번 때려주죠. 요것만 한번 해줘요. 중간중간 한 번씩 때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돈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집하는 구간이 긴 거고요. 실질적으로 랠리를 펼치는 구간에서는 돈을 거의 안 쓴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올라가는 구간에서 재료가 등장할 거예요. 무슨 재료? 무상증자 재료가 나오겠죠. 자, 무증하는 종목들의 특징. 자, 유보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의 유보율 무려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7,000%. 얘는 10배가 넘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 정도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건 이론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은 어렵죠. 하지만 이 종목 7만 프로잖아요. 7만 프로면 마음만 먹으면 30대 1, 20대 1,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요렇게까지는 말씀을 근데 안 드릴게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5대 1은 할 수 있다. 자, 5대1 하면 몇 프로 정도 예상될까요? 500% 정도의 예상 수익률이 발생하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자, 텔콘 RF제약. 자, 얘 무상증자 2대 1밖에 안 했어요. 2대 1하고 330% 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는 3대 1 했습니다. 3대 1하고 300%. 자, 역대급 종목 HLB 바이오스텝. 자, 얘는 좀 많이 했어요. 얘는 8대 1 했습니다. 8대 1하고 1300%. 충분히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렇게 가능은 해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5대 1 정도 예상해서 우리 기대 수익률이 500% 정도 예상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파시고 이 종목 사세요 라고 말씀 안 드리죠. 자, 삼성전자는요, 내년까지 쭉 들고 가셔야 돼요. 상황에 봐서 추가 매도 타이밍도 나온다라면 더 크게 비중을 늘리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 종목은 소액은 한번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소액 한 500만 원 정도 진입하시면 어쨌든 기대 수익률이 500%죠. 예, 3천만 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번 소액 진입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종목으로 인생 바꿔드린다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못하죠. 하지만 이 정도 시드 불리셔서 다시 삼성전자 재투자, 요거는 가능하죠. 예,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자,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11월 14일 아마 늦은 저녁에 아마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진입 자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도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늦어도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요렇게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이 점상으로 가는데 진입 못하죠. 사람들이 안 팝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요 바닥 구간에서 진입하자. 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증시가 조정 국면으로 살짝 진입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시장 자체는 테마성 종목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가져온 거니까요, 정말 소액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여기서 수익 난 거 다시 한번 삼성전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번호 누르시기도 귀찮으실까봐 저 이렇게 또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는데 절대로 스팸 가는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요. 눌러주시게 되면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두 글자, 우리 삼성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시가 조만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진입해보자. 그래서 주말 사이 오늘이라도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요 사이에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요, 꼭 월요일 날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제가 왜 AI 거품론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 말씀드려볼게요. 자, 엔트로픽 회사 자체는 좀 낯설죠. 사실 미국의 벤처 AI 회사인데 자, 얘네도 보세요. 미국 인프라, AI 인프라에 73조 투자. 무슨 말이죠? 빅테크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구축 줄이어서 짓는다라는 얘기죠. 자,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 뭐가 들어가죠? 반도체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SS, 이 D램, 거기에 GPU, 요거 엔비디아 GPU 들어가면 여기에 HBM 들어가잖아요. 모든 게 삼성전자와 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기사 내용도 들여다보시면요, 미국의 거대 기술업들은 최근에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아시죠? 오픈 AI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 역시도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 건설 중. 자, 아마존, 자, 인디애나주의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아마존 웹서비스 아니죠? 아시죠? 아마존 웹서비스. 이 클라우드 서버를 오픈 AI가 최근에 실제로 계약을 했죠. 챗 GPT를 여기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게 되고, 자, 여기서 매출이 나는 아마존은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에 투자를 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진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투입된다. 단순하죠? 근데 왜 걱정을 하시나요? 자, 과거에 닷컴 버블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공포감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랑 다른 점이 닷컴 버블 때는 인프라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사실 수요가 그만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요가 존재를 한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빅테크들, 자,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이 짓고 있어요. 이들은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물론 고점 증후군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빠르면 26년쯤에 올 수는 있어요. 언제? 한 7월에서 8월 정도 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7월에서 8월을 말씀드렸냐면은 실제로 삼성전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들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요때 2년 상승해줬고요, 요때 1년 상승해줬고, 요때도 1년 상승해줬어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오면 최소 1년, 최대 2년까지는 상승해줬던 게 삼성전자이죠. 하지만 지금은 더 길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최대 28년까지도 보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언제부터 왔어요? 요때부터 왔잖아요. 9월달.
9월 달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 7월에서 8월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 이유는 매출 추이를 봐야겠죠. 제가 이거 보수적으로 잡아서 7월, 8월 언급해 드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HBM에 대한 매출이 언제부터 잡히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잡힐 거예요. 근데 요게 2분기에서 3분기 때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죠 또? 자, 요게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 접히는 게 아니라 2번 접히는 핸드폰도 다음 달 5월에 출시를 해요. 제가 요거 왜 말씀드리죠? 자, 삼성전자가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로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3분기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이 DS 부분, 요게 이제 반도체 사업부죠. 여기서 나오는 매출은요, 전체의 대략 한 35% 정도 차지합니다. DX 부분, 요게 뭐가 있죠? 핸드폰도 있고요, 가전도 있고요,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사실 거의 50%에 가까워요. 근데 이 중에 절반이 뭐죠? 핸드폰입니다. DX 사업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핸드폰. 근데 이 핸드폰이 시장 점유율 1위. 대단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 폴드 7, 한 번 접히는 핸드폰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게 하이엔드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습니다. 실제로 핸드폰 자체가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거 체감하실 거예요. 저도 이미 사용하는 핸드폰이 3년이 넘었어요. 근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는 건 사실 핸드폰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선 좋지 않죠. 그렇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 시장의 하이엔드 제품이죠. 하이엔드, 요거잖아요. 요거 접히는 거. 이제는 요거까지 나온다. 근데 아직 애플은 접히는 핸드폰조차 출시를 못했죠. 그만큼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이고요. 이게 이미 삼성은 증명이 됐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요,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보통 갤럭시로 넘어오는 경우는 없죠. 근데 넘어오고 있어요. 폴드 7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폰 쓰다가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라는 뜻이죠. 괜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파운드리도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구간이 왔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삼성전자, 지금 이 디램하고 SSD 수요로 올라가지만 플러스 HBM에 대한 매출은 이제 내년에 반영이 될 거고, 지금 변수가 있는 게 바로 핸드폰, 그 다음에 파운드리까지 있다. 이렇게 미래 먹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강조드리고요. 자, 삼성전자는 절대 거품이 아니에요. 매출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단순히 꾸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엔 올라간다. 매출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매출이 나오는 이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도 타이밍이 나온다라면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